그 오늘 스토리는 해피엔딩으로 해주세요. 아, 해피엔딩이야, 해피엔딩이야. 짧고. 이제 슬픈 이야기 싫어. 안 슬퍼, 안 슬퍼. 자, 끝이 좋으면 다 좋기 때문에. 네. 자, 뭡니까 제목이? 오늘 작품은 김인향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죠. 김인향전. 인향은 여자 이름입니다. 김인향이라는 사람이 나오겠죠. 오늘 이야기는 듣다 보시면 저거 아는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작품은 모르시지만 이분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아버지나 엄마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봅시다. 평안도에 곽산에 아버지 김석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석국. 대대로 향족이에요. 향족이라는 거는 과거에서 중앙정계에 나가지 못했지만 지방 토호야. 지방을 꽉 잡고 있는 양반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 양반이 좌수를 했습니다. 좌수는 뭐냐면 지방 양반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지방의 모든 결정이나 이런 걸 사또 혼자 못하거든요. 그 사또를 보좌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문위원회 위원장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부인은 양씨입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우리 그동안 본 것처럼 무슨 애 낳으려고 치성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애가 나와. 척척척 나왔어. 나와. 애가 셋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이 인형이에요. 둘째 딸을 낳는데 그게 오늘 주인공이 될 인향입니다. 인향. 셋째는 인함이야. 인함.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습니다. 둘은 딸이야. 그런데 이제 엄마가 병이 들어요. 엄마가 빨리 돌아가시는구나. 그렇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병이 들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얻으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내셔서 좋은 곳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주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토리 알겠어요. 그럼요. 엄마가 빨리 돌아가셔. 그래가지고 우리 장녀 인향이가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야. 그렇지. 계모가 와가지고. 그렇지. 거기까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결국 돌아가십니다. 엄마가 돌아가셔요. 그때 아들의 나이는 13살. 딸 인향은 11살, 이남이는 9살. 어려. 자, 그래가는데 집안일 몇 번씩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지만 집안일은 여성이 하는 거기 때문에 김좌수가 할 수가 없어요. 밖에 일만 하지. 그러니까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야. 이러니까 딸들도 아직 어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님, 이제 이렇게 되셨으니 다시 부인을 얻으시면 어떠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너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걱정하시고 굉장히 길거든요. 제가 줄여서 말했지만 그러다가 잘못된 여자를 얻으면 너희들에게 피해가 갈 테고 얼마나 힘들겠느냐라고 했더니 피해가 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아버님, 그러나 속설에 빈방에 10명의 효자가 더러운 저 악한 척만 못하다고 하옵니다. 그렇거든요. 그것도 사실이지. 사실이죠. 저희 이제 할머님이 36살에 혼자 되셔서 평생을 홀로 계셨어요. 하수관 보려고 하다 무너져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춘천에 수도국장을 하셨는데 부자였답니다. 아무튼 저희 할머니가 그리고 혼자 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외아들입니다. 고모들은 많지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어릴 때부터 쭉 살아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할머님을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러니까 할머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원하시는 걸 저희 며느리인 우리 어머님이 잘 아시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래서 정말 좋으신 할아버지가 계시면 같이 집에서 모시려고 그렇게까지 해서 다 했는데 고모님들이 다 반대하셨습니다. 같이 살지 않지만. 자식들은 오히려 반대할 수 있지. 예. 할머님이 혼자 되시고 자그마치 20년이 넘은 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머님은 그 마음을 100% 이해하시는 그렇죠. 거지. 결국 할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홀로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불효다 불효.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려고 근데 했는데 자식이 그런 거를 권하기에는 자식들이 너무 어린데 이 건방진 것들. 아무튼 여긴 그래. 빈방에 10명의 효자가 더러운 척 악한 척만 못하다 하옵니다. 뭐라는 이 자식아 이거. 그렇죠, 몰라 얘. 후처를 얻어서 가사를 보존하시옵소서. 자, 오케이. 그래가지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결국 후처가 왔는데 정씨야. 예뻐요. 예쁘겠지. 아주 예쁘고 몸가짐도 민첩하고 일도 잘하고 괜찮은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 좌수도 마음에 흡족하고 밑에 있는 종들도 말을 잘 듣고 다 좋아하고 애들도 사랑했어요. 아니 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렇지. 아니 스토리 내가 다 알겠어. 그래서 이제 애를 낳습니다.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딸을 낳는 순간 마음이 변하는 거야. 그렇지. 이거 다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막 지들끼리 만나면 쑥덕거리는 것도 못 보게 하려고 이게 이제 갈라치기거든. 큰아들은 내 당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 딸 둘은 내 당에만 둬요. 그래놓고 밖에한테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는데 나무해 오라고 시키고 안에 있는 애겐 청소시키고 막 학대를 해요. 남편은 알 수가 없는 게 좌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고문위원회에 나가서 매일 지방에 향청에 출근을 해요. 할 일이 많아. 거기서 마을 일 처리하냐고 밤에만 들어와요. 아들, 딸들이 지금 중노동 중이야. 지금. 중노동에다가 먹을 것도 안 줘요. 아. 막내 이남이가 배고파 언니 그러면 그 언니인 오늘의 주인공 인양이가 어머 조용히 해라 어머님 들으시면 더 혼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리얼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애들이 겁에 쫄아가지고 지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크면 안 돼. 계모가 괴롭히는 건 뭐 동서양 다 있잖아. 신데렐라도 그렇죠. 있고 장화원년도 있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점에서 차별점이 있느냐. 네, 그렇죠. 가봐요 계속. 그러고 있는데 무당 할미가 전 봐주고 뭐 해준다고 동냥하러 다니는 무당 할미가 지나가는 거야. 계모가 딱 보더니 불러드려요. 프리랜서 무당이야. 프리랜서 무당한테. 아우 나는 팔자가 너무 기박하여 남의 후처가 되었는데 전실 자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놈들이 어찌 그렇게 계모라고 나를 박대하고 몰상식하게 대하는지 너무너무 서러워서 어쩔 수 없네요 하면서 뻥튀기해서 자기 하소연을 막 내놓으면서 나는 이 집에 정말 있을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막 끌어들이니까 이 무당할미는 뭐라도 얻어야 되잖아. 아유 내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집이 꽤 많더군요. 아이고 젊은 아씨가 고생이 많네. 그래서 한참을 쑥닥쑥닥 하다가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무당할미가 아유 정말 딱하네.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뭔데요? 그 외 무덤 있잖소. 무덤에서 나는 돌메밀. 이게 이제 돌이란 말이 붙으면 안 좋다, 야생이다 그 뜻입니다. 돌메밀을 가져다가 찧어서 해먹이면 얼굴에 새알 기미가 끼운다오. 기미는 아시죠? 얼굴에 시커멓게 끼는 거. 새알은 새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메추리알 있죠. 메추리알 그것처럼 이 얼굴에 기미가 시커멓게 낀다는 거예요. 돌메밀 먹이고. 그 다음에 구렁이 갔다가 구렁이 고기를 먹이면 배가 불러올 뿐만 아니라 숨이 헐떡거려서 사람들이 보면 임신한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양이 남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렇지. 임신한 걸로 만들어서 그렇지. 집에서 쫓겨나게 만들자. 그렇지. 야. 그렇게 쫙 얘기를 하면 그래 알았어요 하고 날짜를 정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고 보내버렸어요. 어느 날 인향이 첫딸 걔를 데리고 우리 일하러 가자 그러면서 약속한 장소로 딱 가서 이 약속했던 무당할미가 쓱 지나가면서 아이고 아씨 지나가는 거린이옵니다. 그러니까 모카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모카솜 좀 절 주시면 갖다 팔아서 제가 좀 살기라도 할 테니까 이리 와요 그랬더니 이 무당할미가 뜩 오더니 반찬을 탁 열더니 아이고 예쁘네 그러면서 돌메밀로 만든 떡을 주는 거예요. 인양이한테. 얘는 계속 굶주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꽉꽉꽉꽉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고 안 먹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동생인도 굶주리고 있잖아. 동생이 생각나서. 그래서 막 내가 더 줄 테니까 많이 먹어. 그래서 이거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자 이러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동네에 유씨 집안에 유성의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아들이야 잘나. 그 사람네하고 우리 인양이하고 결혼시키려고 벌써 왔다 갔다 해서 정혼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 날짜도 정했어요. 그래서 얘를 결혼시켜야지 하고 있는데 때마침 과거 시험을 보게 됐어요. 과거라는 거는 갑자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인을 뒤로 미루고 유성이는 과거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성이하고 인양이하고 맺어질 사이였는데 네, 이미 정혼은 했으니까 맺어진 거죠. 그런데 갑자기 과거가 그렇죠. 과거가 잡혔어요. 공지가 돼가지고 네. 결혼을 미루고 그렇죠. 시험 보러 갔어. 시험 보러 갔어요. 시험 보러 갔는데 인양이 몸이 점점 부어요. 살찌는 게 아니라 부어. 그리고 얼굴에 새알 기미처럼 기미가 쫙 치고 가만히 있는데 숨 쉬기 힘들어서 독이지 독. 숨이 겹어지고 있어요.
내가 죽을 병이 들었나 속으로. 내가 왜 그러지? 이러면서 정신이 혼미해서 쓰러지니까 돌아가신 엄마가 해서 너 괜찮을 거야. 조금 힘들지만 꿈에. 꿈에 막 뛰어넘고. 자, 그러다가 올라간 정혼한 유성이가 과거에 장원급제였다는 소식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너 남편의 옷을 지어라. 보통 이 시집 갈 때 여자들이 남편의 옷과 이불을 지어 가는 겁니다. 사이즈를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대충 해. 궁금하네. 대충 해.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하더라고. 그거를 지어라 라고 하면서 딱 들어와 봤더니 애가 평소에 안 들어오니까 상태가 안 좋아. 아버지 딱 보니까 아버지 딱 보니까 너 왜 이래 얼굴이. 너 얼굴이 왜 그러느냐 했더니 얘가 계모가 그런단 말은 참아 못하고 뭔가 먹었는데 채기가 있는지 계속 안 좋아서 몸을 잘해야지. 남자들은 무지하니까. 그랬더니 막내인 이남이가 막 울어요. 언니가 시집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 둘 자매는 맨날 둘이 부둥켜갖고 배가 고파가지고 허리띠를 길게 졸라매요.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배가 너무 고프면, 요즘은 불가능합니다. 배가 나와서 허리띠를 꽉 조이면 좀 덜 배고프거든. 요즘 분들은 잘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해보면 돼요. 요즘 배가 고파서 허리띠를 졸라맨 적 있어요? 그럼요. 왜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적도 있거든요. 나도 같은 세대인데. 총수님은 계란 후라이 5알 먹어서 내가 알아 5개 먹고. 그 정도면 극빈층인데. 아무튼 그 언니가 간다 그러니까 얘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울지 마라 걱정 마. 내가 저 시댁에 가서 남편에게 다 말해서 너도 시집간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게 할 테니까 걱정 마라 울지 마라 이러면서 한참 길어요. 자, 그런데 계모는